안녕하십니까. 설 연휴에 제가 두 개의 그 연설문을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두 개의 그 연설문입니다.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취임사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설문은요, 페리클레스라는 우리 아테네 전성시대를 만든 위대한 정치가 아테네 있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전성시대를 구가한 위대한 민주주의 지도자 페리클레스, 이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희생당한 장병들에게 추모하는 연설문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 투키디데스 역사책에 나오는 페리클레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전쟁이죠. 거기에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이런 연설문을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 있잖아요. 거기에 남북 전쟁의 전사한 분들을 추모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게티스버그 연설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비슷한 성격의 페리클레스 아테네 지도자의 연설, 두 개의 연설문을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개의 연설문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 두 개의 연설문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자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민주주의 황금시대이기 때문에 자유가 계속 공통 핵심 키워드로 나오고요. 근데 이 문제는 자유라는 게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게 나무와 같아요. 따라서 이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투쟁입니다. 강력한 싸움, 투쟁이에요. 그래서 그 투쟁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있고 투쟁, 싸움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마침 번영, 그래야만 공동체 나라가 번영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용기, 그 다음에 자유, 그리고 번영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연결고리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의 연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용기가 자유를 낳고 자유는 번영을 낳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통령이 취임사, 지금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여러 이제 취임사나 또 기념식의 각종 기념사 한 게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다. 물론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보내준 성경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취임사 첫 구절이 이랬습니다.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첫 구절이래요.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래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특히 국제사회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이게 국제사회 연대죠. 가치 연대. 이게 첫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자유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 좌파 세력들은 틈만 하면 자유를 빼준다.
헌법에도 자유를 빼야 된다. 교과서에도 자유를 빼야 된다. 틈만하면 자유를 왜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만 있냐? 아니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여러 민주주의가 있는데 왜 자유로 좁히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그러나 저는 자유는 가장 이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보다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틈만하면 카톡도 검열하겠다. 유튜브도 검열하겠다. 모든 게 SNS 다 검열하겠다. 심지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겠다. 저 개딸 전체주의 좌파 세력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중국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저 이재명의 민주당 좌파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 자유를 말살하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용기는 자유를 낳고 자유는 번영을 가져온다. 낳는다. 이런 게 자유는 그냥 우리 숨쉬는 공기처럼 그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자유는 누누이 말했지만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이 말은 자유는 정치, 싸워서 얻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틈만 하면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국민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틈만 하면 완전히 이런 게 전체주의 독재 세력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싸워서 얻는 겁니다. 자유는요.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헌재 재판할 때도 나는 평생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 국회에 완전히 개딸 전체주의 세력, 저 무도한 민주주의 파괴 세력, 반자유주의 세력에 맞서 대통령이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쟁취하는 거다. 그렇다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 있는 자가 앞에 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뒤에 눈치만 보고 어디 바람처럼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누워버리는 이런 갈대처럼 풀처럼 눈치만 보는 비겁한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철저하게 용기를 가지고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는 이런 분들이 쟁취하는 겁니다.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여러 취임사나 여러 연설문에서 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썰어버려야 된다. 일소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용기 있게 대통령이 전면에서 싸운 겁니다. 대통령이 싸운 거예요. 이 계엄은 성공한 겁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계엄을 통해 지지율이 50% 급상승하면서 우리 종북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계엄은 저는 이게 실패한 게 아니고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용기 있게 최전선에 싸운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자유를 낳는 겁니다. 이런 자유, 이게 세계적으로 연대되고 하나 되면 이게 다시 세계적으로 번영, 이걸 행복이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하려면요, 결국은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돼야 되고, 이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대하에서 자유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와 고금의 영원히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끝까지 번영한 예는 없습니다.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고요. 이게 자유로운 시민들이 제대로 연대할 때, 그때 어느 조직이 국가든 세계 전체든 어느 조직이든지 그래야만 번영하고 발전하고 그래야만 그 구성원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설날 연휴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여러 연설문, 그 다음에 아테네 페리클레스 연설문, 여러 가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 자유란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이걸 깨닫게 되고요. 이런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용기 있게 투쟁할 때
정치하는 거구나. 대통령이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최후의 수단까지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번영하고요. 세계적으로 이 자유가 널리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연대될 때 세계 전체가 번영하고 평화로운, 그래서 이게 그 전체 우리 인류가 행복을 누리는 이런 세계 평화가 번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기는 자유를 낳고 자유는 번영, 행복을 낳는다. 이 말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니까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뜻을 이게 한번 다시 같이 되새기면서 같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같이 용기를 가지고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